안녕하세요, 팝시베이입니다. 클리앙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IT 유저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줄 몰랐습니다. 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올려보고 싶었어요. 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이 작업 진행하면서 제 주변 분들도 이게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스마트팜이 뭐야? 되는 거야 그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어쨌거나 올해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넘어야 할 부분에서 거의 첫 계단 정도 뗀 상태라서 이렇다 하고 제 경험을 공유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과연 가족 안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과 내 형제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만 많이 했죠. 사실 행동으로 보이는 건 그다지 없는데 이분들과 다시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현재로 끌어들여서 함께 일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다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는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눈에 띄었던 게 스마트팜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팜이라는 게 그동안 토경에서 재배하던 작물들을 실내로 끌고 들어와서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식물에게 가장 생장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구성해주고 생산력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그런 재배 방식, 새로운 재배 방식을 구현한 그런 농가를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스마트팜이 꽤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가장 선진국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얻는 데는 제가 작년 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했으니까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인 신분에서 관심을 갖고 뉴스 기사 좀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 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농업교육 포털에 있는 스마트팜 관련 교육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선도농가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연해주는 것들, 거기에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추와는 다르게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작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스마트팜의 큰 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농대 쪽에서 나왔던 논문들을 좀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특히 최초에는 새싹 인삼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최근에 인삼 관련 전문가분하고 그다음에 인삼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고 나서 현재 단계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이후에 어떤 작물을 키워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귀농은 하고 싶은데 어떤 작물을 선택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일 눈에 많이 걸리게 된 게 NFT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엽채류들이었어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팜이라는 타이틀로 국내 영상도 몇 가지 있고요. 특히 이 NFT 채널을 이용한 스마트팜은 미국 채널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국내 채널에서는 다루는 걸 홍보 영상 한 편 정도 봤던 기억이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다 미국에서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도 따뜻한 지역이 아니라 아주 추운 지역, 캐나다 인접한 그런 추운 지역에서도 이런 스마트팜을 NFT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키우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봤던 게 에어로팜이에요. 에어로팜은 뉴욕에서 크게 성공을 했죠. 12단 재배, 과거에 큰 공장 건물을 스마트팜으로 변신시키고 새싹류를 키워서 큰 성공을 해서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스마트팜 만들면서 몇 가지 세운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유기농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환경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몇 가지 찾아본 기사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된 계기, 준비 단계에서 들어간 저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스마트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지가 1000평 정도에 하우스는 700에서 800평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다 지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저도 제 재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시설 보조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은 자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귀농귀촌 그 지원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농귀촌을 고려하시면서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제 영상을 앞으로 계속 따라오시면 제가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시청, 연사무소들을 다니면서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정보들을 봐도 이러이러하게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그때그때 다르고 지역마다 또 보조해주는 내용이라든가 세부 항목들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제 영상이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큰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상담하고 준비해 가면 되겠구나 하고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만든 좀 많이 엉성합니다. 좀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니까 어떤 건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오늘 한번 크게 쓱쓱 훑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궁금증이 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양액 돌리는 테스트를 했고 이번 주에는 환기, 배기, 이산화탄소, 뭐 공기 이런 거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워낙 열악한 온실이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스마트팜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배기 컨트롤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스마트팜 하는 온실이나 다른 시설들을 봐도 대부분의 비용들이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들을 보면 배기의 안정성, 즉 환경을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시험 재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보이는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요 앞에 보이는 테이블, 여기에 있는 게 NFT 시스템의 수경 재배기입니다. NFT 시스템은 뉴트럴 필름 테크니컬이라고 해서 양액을 방막으로 흘려서 그걸 뿌리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생물을 성장시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가장 높다. 왜냐하면은 사실 보이는 시설은 저게 답니다. 저 테이블만 있고 뒤에 저게 거의 대부분이 없어도 재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물통 큰 거 하나와 거기에 양액을 조절해주고 그걸 펌프로 저 작은 튜브를 통해서 흘려 보내주면 다시 회수된 물을 양액 맞춰가지고 계속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NFT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는 일단 시설 구축비가 다른 스마트팜에 비해서 저렴하고 생산량은 일정 수준 이상 되며 그 다음에 품질도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이게 NFT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NFT 시스템이 지금 보시기에는 뭐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재배 과정에서 생육 기간에 면적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마트팜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적을 좀 좁은 공간에서 많이 키우다가 더 넓게 옮겨가는 방식으로 키울 수 있지만 NFT는 채널 자체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업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이는 저 선반들, 뭐가 가려지지 않은 선반은 제어부입니다. 저 제어부 같은 경우는 크게
맨 하단에 물탱크가 들어가 있고요. 저 물탱크에는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양액, 그리고 그 pH를 조절할 수 있는 pH 조절제 그 펌프가 달려 있어서 pH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걸 잡아줘서 최적화된 양액이 식물에 공급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탱크에는 크게 센서가 한 6가지 정도 달려 있는데요. 양액과 관련된 센서가 4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과 물 높이, 물이 비었어요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센서 2개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 양액의 품질을 체크하는 센서는 첫 번째로는 수온 센서, 두 번째로는 pH 센서, 세 번째로는 EC 센서, 일렉트로닉 컨덕티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센서들은 대부분 다 아틀란틱 사이언스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품질도 제법 괜찮아서 다른 미국의 스마트팜의 이 제어부 시스템을 만든 회사도 저 회사의 센서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좀 제 뒤쪽으로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요 박스, 여기가 지금 제어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어 컴퓨터에 센서들과 액추에이션 할 수 있는 신호 발신기가 달려 있고요. 그 뒤쪽으로 달려 있는 요 놈이 공기 가압 탱크입니다. 물을 보낼 때 물을 저 밑에서 펌핑해 가지고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는데, NFT 쪽은 제외하고 뒤쪽으로 있게 되는 분무경 시스템에 물을 보낼 때 좀 더 높은 압력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기나 커피 머신에서 물을 뺄 때, 그때 갑자기 많은 물을 쫙 뽑아줄 때 바로 저 탱크의 압력을 저장했다가 압력을 쏴주는 방식으로 분사력을 높여주는,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걸 단 것과 안 단 것의 큰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저 안에 들어가 있던 펌프를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제가 구매한 펌프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실수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펌프들을 구매했는데, 이건 탱크 설명할 때 말씀드려야 했던 건데, 이 펌프들이 다 50Hz로 만들어져서 국내 전기인 60Hz와 맞지 않다 보니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걸 모르고 제가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산 펌프를 한 4개 정도 샀고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펌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처음에 참고했던 유튜버들이 보통 그 시간당 1200에서 2000 정도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펌프면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펌프를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1200짜리, 1500짜리, 1800짜리 구매를 했는데 도저히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저게 높이 끌어올려야 하다 보니까 그 수중 펌프가 물탱크 내부에 있고, 끌어올려진 물을 다시 분무로 보낼 때 추가적으로 가압해주는 펌프가 또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외부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에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선 한 가닥 더 뽑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조금 더 큰 펌프, 수중용 펌프를 사서 지금 안에다 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수준의 분무량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 가압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지금 CO2 탱크가 보이는데,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저게 가스 판매하는 곳에 문의를 하면 좀 더 큰 탱크의 용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좀 알아볼 계획입니다. 저걸 써봤는데, 저걸 넣고 여기에 한 2칸 정도를 돌려봤는데 3일이면 끝나더라고요. 100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여기 3일도 사실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산화탄소고요. 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전원 제어부입니다. 전원 제어부는 어떤 거냐면, 이제 센싱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들을 가지고, 온도를 올려야겠구나, 낮춰야겠구나, 공기를 불어넣어줘야겠구나, 멈춰야겠구나, 가습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어 시스템에서 신호를 보내면 전원을 켰다, 껐다 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를 많이 다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SSR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릴레이라고 하죠. 릴레이하고 SSR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게 한 6채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6개 정도 전원을 제어하고 있고요. 저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원 제어되는 것들은 크게 조명, 환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 가습도 제어가 되고 있네요. 뭐 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제어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지금 하얗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음박 발포지로 덮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부에 다 LED가 달려 있는데 그 조명이 밖으로 퍼지는 걸 안으로 다시 모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명이 상부에서 떨어져서 하부 및 측면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광자들이 퍼지게 되면 이게 어딘가 도달하고 반사돼서 흩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는 투입한 거에 대해서 손실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측면에다가 음박 발포지를 발랐고요. 그 음박 발포지를 통해서 광자들이 다시 반사가 돼서 저의 작물들에게 투입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발포지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단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아무튼 저 뒤쪽에는 분무경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밑 상단에 분무경, 하단에는 바라기하고 그 다음에 새싹용 마이크로 플랜트를 좀 만들어 볼 생각으로 만들어진 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칸이 있는데요. 한 칸은 제가 새싹이 자라나는 과정을 영상으로 타임랩스로 찍기 위한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1000만원씩이나 써가면서 스마트팜을 만들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간단하게 부품 몇 개만 구매해가지고 가위질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스마트팜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나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거창한 스마트팜이라는 단어 뒤에서 보자면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거다 보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일단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제가 모은 부품들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스마트팜 돈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저는 스마트팜을 끝까지 해갈 거고요. 그 과정과 제 실험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제가 좀 잘 못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